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 산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이도 이제 환갑을 넘기니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간다. 팔이며 허리며 아픈 데가 하나둘 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일이 고역이더라.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빨래 널고 개고 이런 게 다 허리부터 무너진 몸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추천해줬다. 엄마, 조선족 아주머니들 일 잘해. 파출부 사이트에 등록된 분들 중에 괜찮은 사람 소개받아봐. 서울 살면서 집안일 혼자 다 하려면 엄마 병난다니까? 그래서 신청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달 정기 방문 항목을 선택하고 이력서를 몇 개 훑었다. 그리고 딱 이력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 리춘아. 나이 54세. 국적 중국 조선족. 경력 서울 가사도우미 8년. 사진 속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첫 통화 때부터 정중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시험 삼아 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일부러 이것저것 시키면 귀찮으시죠? 하고 떠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는 이런 일 하려고 한국 온 사람이에요. 어머니만 편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말도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손이 참 빨랐다. 욕실 타일 틈 사이까지 칫솔로 박박 문지르고 세탁기도 청소 주기를 맞춰 내장까지 닦고 김치 국물 튄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분해해서 닦아줬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상끈 음식 솜씨였다. 청소 끝나고는 종종 남은 재료로 감자볶음이나 계란 부침을 해놓고 갔다. 심지어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생강넣은 대추차까지 끓여서 넣어놓곤 했다. 아주머니 없었으면 난 진작 병났을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매번 3시간씩 우리 집에 다녀가길 5개월. 솔직히 딸보다 더 많이 내 생활을 챙겨준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생겼다. 그날은 좀 늦잠을 자서 아주머니 오시는 걸 못 봤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알려드렸고 늘 그렇듯 조용히 와서 일하고 조용히 나갔겠지 했다. 점심쯤 눈을 떠 거실에 나와보니 집은 말끔했고 음식도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 그날은 대충 넘겼다. 그 다음날 외출하려고 나가면서 현관문 옆에 놓아둔 가방을 찾는데 없었다. 진회색 손잡이 달린 가죽 토트백. 자주 들고 다니던 건 아니고 동네 외출할 때 가볍게 매는 용도였다. 가방 자체는 싼 건데 안에 들어있던 선글라스, 처방약, 카드 지갑 하나는 딱 내가 외출할 때 쓰는 조합이었다. 처음엔 어디 뒀는지 헷갈렸다. 방 안, 안방, 신발장 주변 옷장까지 다 뒤져봤지만 안 나왔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리춘아 아주머니가 현관 신발장 위에 뭐가 있다면서 닦아도 되냐고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근처에 그 가방을 내가 올려뒀던 것 같기도 했다. 설마 아주머니가 실수로? 그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오늘 오셨을 때 혹시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방 본 기억 있으세요? 가방이요? 어떤 가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회색 가방인데 약이랑 선글라스 들어있던 거요. 아,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 가방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 말투에 조금 맥이 풀렸다. 내가 잘못 봤나?
며칠이 더 지났다. 가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집에 딸이 와서 자고 간 다음날 딸이 말했다. 엄마 혹시 나 카드 놓고 왔나 봐. 지갑은 챙겨왔는데 병원 카드랑 포인트 카드가 빠졌어. 그리고 또 며칠 후 거실에 놓아둔 작은 향수병 하나가 사라졌다. 너무 미세한 것들이라.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것들. 하지만 이상한 건 항상 아주머니가 다녀간 날 이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엔 아주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집안 구석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가령 예전엔 건드리지 않던 작은 서랍도 열어보고 어머니 이거 오래된 약 같은데요. 버릴까요? 하며 내 약 봉투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일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방이 없어진 이후 나는 웬일인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원래 물건이 하나 사라져도 어디 뒀더라 하고 넘기던 성격이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확히 기억나는 물건이었고 정확히 놓았던 위치까지 떠오르던 상황. 그래서일까 그날 이후 리추나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시간마다 나도 괜히 긴장을 했다. 예전엔 오면 거실에 있다가 졸기도 하고 자고 있으면 알아서 조용히 청소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아주머니가 들어오면 괜히 일어났다가 거실을 서성이고 물 마시러 나온 척하면서 주방 주변을 슬쩍슬쩍 살폈다. 그런 내가 더 이상한 걸까? 아주머니가 이상한 걸까? 그런데 그런 내 행동을 아주머니가 어느 날 슬쩍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녀요? 혹시 저 불편하세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어디 뒀는지 자꾸 못 찾아서. 그녀는 웃었다. 예전처럼 선하게. 아이고 어르신들 다 그래요. 우리 친정엄마도 자꾸 내 지갑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장롱 속에 꽁꽁 싸놔놓고 기억도 못해요. 나는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거슬렸다. 그날따라 유독 주방 서랍을 오래 정리하고 있던 그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 여기도 먼지 있었어요 하며 내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작은 보석함을 살짝 열려있는 채로 둔 것도 이상했다. 뭐지 설마?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있던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다. 손주 영상 찍던 걸로 안 쓰고 묵혀놨던 건데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니 아직 작동했다. 설마 하면서 거실 책장 위에 살짝 카메라를 숨겼다. 딱히 뭘 찍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험이었다. 며칠 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리추나 아주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거렸다. 어? 이거 뭐지? 나는 바로 다가가 물었다. 왜요? 뭐 떨어졌어요? 아니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냉장고 안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그걸 받아들었다. 조그만 쪽지였다. 반으로 접힌 A4 종이 조각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너무 깔끔해.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이게 뭐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추나 아주머니도 묘한 얼굴로 나를 봤다.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손주가 장난으로 넣었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나는 웃지 못했다. 왜냐면 우리 손주는 아직 한글을 못 읽는다. 글씨도 못 쓰고. 그리고 그 글씨는 명백히 성인 여성의 글씨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리추나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넘기고 갑자기 화장대 서랍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느린 손놀림.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아주머니? 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 여기 거울에 먼지가 많아서 혹시 이거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그녀는 재빨리 물티슈를 꺼내어 거울을 쓱쓱 닦았다. 나는 그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며칠 전 촬영해둔 캠코더 영상을 돌렸다. 거기에는 그녀가 냉장고 앞에서 검정색 작은 봉지를 들고 무언가를 냉장고 야채칸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봉지였을까?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야채칸을 열고 맨 뒤를 들춰보니 조그만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직 열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웠다. 내가 믿었던 사람의 손으로 그게 들어간 것이라면 손에 든 검은 비닐봉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트에서 반찬 하나쯤 담아오는 크기였다. 야채칸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하면 눈에 안 띌 자리. 리추나 아주머니가 일부러 넣지 않았다면 절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자리였다. 뭘까?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지퍼백 2개와 2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지퍼백엔 내 집 열쇠 복사본으로 보이는 열쇠가 하나. 두 번째 지퍼백에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회색 가방 속 선글라스와 약봉지, 카드 지갑이 들어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그냥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종이 한 장. 흰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지? 나는 2번, 3번, 4번이나 그 글을 읽었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한테 경고라도 하는 건가? 혹시 이 종이 아주머니가 쓴 게 아닌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던 또 다른 사람이 남긴 걸까?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던 듯 리추나 아주머니를 맞았다. 그날따라 그녀는 아주 평온해 보였다. 어머니, 오늘 국거리 고기 싸게 사와서 감자탕 좀 해드릴까요?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아주 딴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그럼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봉투는? 그녀가 안 그랬다고 우기면? 혹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면? 나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억울한 고용인들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다. 가방 잃어버렸다더니 나중엔 자기가 숨겨놓고 헷갈린 거였다고 하더라. 이런 기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확실하게 잡은 건 물건이 그녀 손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언제 어떻게 왜 그게 거기 들어갔는지는 아직 내 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며칠 후 일이 또 생겼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방 청소를 하던 딸이 내 화장대 서랍 속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발견한 거다. 엄마 이거 뭐야? 여권인데 이름이 장아림?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다. 조선족 이름 같았다. 사진은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 얼굴에 익숙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리추나 아주머니랑 분위기가 닮았다. 어디서 났지? 분명 내 물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 그 서랍은 아주머니가 최근까지 열었던 그 화장대 서랍. 나는 그날 밤 봉투와 여권을 같이 펼쳐놓고 다시 쪽지의 문장을 곱씹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리추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장아림이었고 누군가 그걸 알게 돼서 쪽지를 남겼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그걸 냉장고 안에 숨겼지?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켜놓을 순 없으니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는 방식이었다. 그날 아주머니는 청소를 마치고 이상하게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집은 진짜 눈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이 또렷하게 녹음됐다. 그녀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딸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다. 얘야, 너 그때 가방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지? 그거 나 그 안에 다시 찾았어. 그런데 그게 말이야. 나는 가방, 선글라스, 지갑, 쪽지, 여권, 녹음 파일 모든 걸 꺼내 딸에게 보여줬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건 진짜 무섭다. 딸은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남의 집 열쇠 복사해놓고 물건 숨기고 다른 여권까지 나왔잖아. 완전 도둑질 아니면 사기지. 나도 마음은 그랬지만 5개월 넘게 지내온 그 사람을 그렇게 단번에 경찰에 넘기기가 망설여졌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녀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눈치였다. 결국 딸이 직접 그 여권에 적힌 이름을 가지고 지자체 외국인 센터에 문의했고 이틀 후 연락이 왔다. 장화림이라는 이름의 여권은 실제로 사망 처리된 분입니다. 2년 전 산재 사고로 숨진 분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망한 사람의 여권이 우리 집에 왜 있었던 걸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대체 리춘아는 누구인 걸까? 그리고 그날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약속된 날 집에 다시 왔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를 마주했다. 아주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봉투 저 봤어요. 안에 열쇠랑 지갑, 그리고 쪽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래요. 언젠가는 보시겠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여권도 나왔어요. 장화림이라는 이름의 사망한 분.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사람 내 언니예요. 네? 진짜 이름은 리춘아 아니에요. 내 이름이 장화림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2년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공장 일하다가 언니가 추락 사고로 죽었어요. 불법 체류 상태였고 신분도 없었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 안 돼요. 그때 언니 여권이 남았어요. 그걸 들고 저 언니 이름으로 파출부 일 시작했어요. 여기 들어올 땐 진짜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좋은 집, 좋은 어르신 만나서 이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지갑을 놓고 다니시고 카드도 현관에 떨어뜨리시고 솔직히 유혹이 왔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그냥 가방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겁이 나서 그냥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쪽지는 뭐예요? 그건 저요. 내가 나한테 쓴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다. 근데 달라졌다.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이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완전히 도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럼 경찰서 가셔야겠네요. 신분 위조에 도용에 절도까지. 리춘아, 아니 장화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책임져야죠. 그렇게 그녀는 그날 짐을 챙겨 스스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 며칠 뒤 내게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나중에 혹시 저 다시 올 수 있다면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 아래 정갈한 글씨로 쓰인 이름 하나. 장화림. 나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넣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주던 감자탕 맛을 가끔 그리워하곤 한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